네. 네. 지난번 P3 때 대표님께서 이제 최고의 교육은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또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제자들이 모두가 지금 그것을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교육을 가능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교육이 사람을 움직였는지 그 뭐 계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강의파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어, 그런 영감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막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고 거기에서 그냥 좋고, 아, 맞는 말이지. 좋고 그냥 이렇게 끝나고 흘러버리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이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게 교육을, 그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거의 99%는 소비자 교육에 많이 집중돼 있고 노출돼 있을 거예요. 소비자 교육은 공급자 교육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밑바닥에 있었을 때 올라오려고 노력하는데 그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중에 강의파리들, 성공파리들, 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교육을 제가 들었을 때 모두 다 99%의 소비자 교육이었어요. 소비자 교육은 들을 때는 맛있어요. 들을 때는 동기부여돼요. 예. 근데 이튿날이면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몰라요. 예. 음, 그게 이제 함정이죠. 소비자 교육에 빠져 있으면 그냥 마치 종교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은 절대 우리한테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종교라고 하는 개념이 그게 원래 출발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경제 이런 성공하신 분들의 그 교육들을 보면 출발점이 누군가가 이걸 들었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출발점이고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교육을 하는데 그 의도하고 상관없이 소비자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하고 소비자 상관없이 소비자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그 사람은 더 유명해지는데 나는 계속 그 자리인 거예요. 심지어 나는 머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 자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나는 더 불리한 상황에 가면 갈수록 돼 있어요. 왜? 세상하고 분리돼 있거든요. 나만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 쟤는 되게 열심히 사는데 가난하다. 이렇게 프레임에 들어가 있죠. 초반에 그게 저를 제일 많이 갈등시켰어요. 세미나도 다니고 책도 읽고 뭐 정말 딱 보면 되게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사는데 돈이 없는 거야, 늘. 그리고 그게 딱 티가 난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에서는 눈치단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내가 접촉했던 어떤 아줌마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줌마들을 흔들리고 그런 아줌마를 끌고 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청년이 자기보다 못 사는 건데 경제를 끌고 간다고 하니까 말이 되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나는 왜 아는 게 이렇게 많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도 되게 많고 뭐 많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소비자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소비자 교육을 받으면요. 많이 아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건 아, 이게 시장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이 분명 많을 거다. 나같이 교육에 투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 분명 많을 것이고 나처럼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 많을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구나. 이거를 전 시장으로 봤어요. 이걸 기회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보다 보니까 나는 교육을 하면 저 사람들처럼 소비자 교육을 하면 난 저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경쟁해서 내가 밀릴 수밖에 없다. 왜?
음, 이미 앞에 뭐 김미경 강사도 있고 뭐 김창욱 지금도 뭐 강사도 있고 그리고 앞에 뭐 대한민국에도 명강사들 되게 많았고 그리고 미국만 해도 지금 요즘에는 다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미국의 이런 멋진 이런 강사진들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강의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접촉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이 산업을 똑같이 하려면 근데 내가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내 문제를 직시하고 저는 그 현실을 본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면 어 이게 시장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내가 노력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난 이걸 시장으로 봤어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를 봤을 때 다행히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연도로 보면 2019년도에 다행히 제가 억대 연봉을 찍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돈을 벌어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월급 정도?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노가다 했을 때 한 300 벌었나? 네, 월. 근데 그 정도 벌고 나머지는 거의 여기서 뭐 이렇게 메꾸고 부동산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메꾸고 뭐 이런 어떤 걸 떼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돈에 대한 그 카드 값에 대한 그 시달림은 7년은 시달렸던 것 같아요. 7년. 시작해서. 그 7년이 시달리고 이제 8년째, 9년째부터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과정에 뭐 한 사람당 10,000원씩 티켓을 받고 동서남북 다 다니면서 한국에서 뭐 강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영향력이 있었냐? 나도 왜 나의 어떤 관중들이 있었냐?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면 1번은 그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너희들 열심히 살잖아. 나도 이렇게 했어. 이게 너희들 문제잖아. 너희들 이렇게 그 열심히 살았던 내용을 다 표현을 하고 다 고백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공감 메시지가 된 거예요. 네. 음,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진단한 거죠. 우리가 받는 게 소비자 교육인데 소비자 교육은 구호가 외쳐졌을 뿐이지 우리 삶이 안 바뀌잖아.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뀔 수 있는 건 전화 통화를 해야 되고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하루에 통화에 대한 양을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면서 그리고 너희들 이걸 얘기해도 안 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내 말에 그냥 100% 따르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순종하듯이 그냥 이거는 따라서 그냥 해라. 니들이 다 이해하려고 들면 나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조건 따라 해라 해서 저는 거의 푸시를 한 거죠. 예. 푸시를 한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판매가 말이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니까 그때 난 클로징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클로징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행동하게 만드는 거. 지금. 그래서 사람하고 만나면 나는 이 사람한테 목사님처럼 강의해 주는 거 뭔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만나면 뭔가 마무리해서 그 사람이 뭔가를 하도록 만들어요. 뭘 하나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셀 미팅, 뭐 홈 미팅, 세미나 이런 데 사람들을 비전을 보여주려면 초대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초대하는 거마저도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튿날에 러닝을 해야 돼. 그럼 러닝에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술 마실 때, 야, 이튿날 러닝 하자. 다 같이 일어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일어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없어요, 거의.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러닝보다 더 중요한 게 돈 버는 이런 세미나나 이런 게 더 중요하면 거기에 일반 사람들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강의 들으러 이런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예. 네. 뭐 킨텍스에 뭔가 이런 어떤 부서만 저는 번역도 통역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하면 안 가요, 보통. 그리고 이런 게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삼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데 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초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혹시 누가 같이 갈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특히 이런 초대하는 이런
이런 능력은 나만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저는 누군가를 성공시켜야 되는 어떤 그게 내 책임이고 나의 시스템이고 나의 의무란 말이에요. 리더로서.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 그게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노력한 티가 나는 거예요. 노력한 티가 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 압력을 주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 뭘 아냐면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오해를 받고 대신해서 내가 이거를 압력을 준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 알아. 그러니까 갈수록 리더십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공급자 교육을 내가 대안은 다른 게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소비자 교육은 대부분 말이에요. 근데 공급자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일을 하게 만들어요. 딱, 딱, 딱 일을 하게 만들어요.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 숫자가 안 나오게 만들면 그 사람을 엄청 괴롭혀요. 네. 제가 학교 때 그 좀 그래도 괴롭히는 것까지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괴롭히는지. 네. 그래서 그거를 안 했을 땐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 이기심이 아닌 거예요. 학교 때는 약간 내 이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괴롭힌 거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여자들한테 인기 있게 만들고 뭐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려고 영화 보면 그런 멋있게 보이는 싸움하는 영화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리하고 똑같은데 이, 목적이 이 사람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거냐 그 차이겠죠.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요. 왜? 우리는 인간이 동물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나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을까? 예. 그 오지랖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리더십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정체성이 됐고. 그래서 이 공급자 교육이 틈새 시장인 거예요. 공급자 교육은 대한민국에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자 교육을 잘하잖아요. 그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비자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편집을 해야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요즘 트렌드가 뭔지 다 서치를 해 봐야 되고 소비자들이 어쨌든 좋아할 만한 어떤 영상들을 자꾸 제작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일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비용도 점점 많아져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요즘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괴롭히더라도 행동하게 만드는 게 그게 내 시장이다. 예. 왜 게으른 사람이 너무 많고 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나를 그렇게까지 자극시켜주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변동성을 자극을 주면서 행동하게 만드는 인간은 앞으로 없을 것이니까 그 시장을 내가 잡고 있는 거죠. 예. 그 시장을 사람들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시장 안에서 제가 이걸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소중해진다고 생각해요. 왜? 대부분은 소비자 교육을 하다 보면 소비자 교육은 우리가 쓸 때는 편안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만의 어떤 우리만의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럴싸하게 문화는 가지고 가지만 정작 개인 한 명 한 명당은 일당백이 안 되는 거예요.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팀워크를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팀워크가 될 수가 없어요. 다들 누군가를 능력이 없는 사람 5명 모이는 건 재앙이에요. 근데 팀워크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일당 백이 돼요. 팀워크가 1번 필요하지 않아요. 1번은 나라는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팀워크만 돼도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이 돼요. 그리고 돈도 팀워크 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혼자서 컴퓨터하고 티카타카하고 스마트폰, 심지어 컴퓨터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한 대를 가지고도 일당백을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시장을 틈새 시장으로 바라보고 이걸 비전을 바라보고
공급자 교육을 하는 리더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단하고 마음을 먹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시장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강생들 제가 유명해서 제가 대단해서 제가 완전 막 억만장자라서 나를 따를까 백만장자라 나를 따를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강생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추종들 나의 제자들 나를 따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 사람은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람한테 자극 주는데 나한테 이로운 자극이고 그 교육의 나의 교육 PCM이라는 교육의 매력은 딱 이거예요. 왜? 이게 아니면 다른 거는 어때요? 다 소비자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지 않잖아요. 예. 왜? 이게 이게 보석이니까. 이게 코어고 저는 이거를 평생 하면서 살 거예요. 왜? 이게 가장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누군가는 마케팅 되다 보면 제가 그래서 제가 주 메인은 1대1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음,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줌으로 하는 건 1대 다로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접촉해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저의 제자들한테만 그 이런 판매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저는 이제 거기서 최대한 봉사를 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진지한 사람은 1대1 코칭을 하겠죠. 예. 그게 제 시나리오예요. 1대1 코칭 아니면 그렇게까지 내가 괴롭힐 수가 없어요. 피디님도 코칭을 신청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네, 들려왔어요. 편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잖아요. 왜 그럴까? 피디님 알잖아요. 네. 하고 나면, 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바뀐다고, 라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소비자 교육과 이 공급자 교육이라는 이 카테고리 두 개를 이렇게 인지를 한다고 해야 될까? 인식을 한다고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알아차렸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되게 놀랍고, 이게 틈새 시장이라고 보신 것도 되게 놀랍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있던 내가 계속 경험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신 거인 거죠. 맞아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찾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음, 공급자 교육은 난 찾았어요. 이게 틈새 시장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큰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공급자 교육에 있어서도 레벨이 또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공급자 교육은 하고 있지만 어, 공급자 교육이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는 있겠죠. 여기에 이 소리, 이 정보만 딱 듣고 오늘 유튜브 딱 들었는데, 나도 공급자 교육 해야 된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교육 안에서도 또 찾아야 돼요. 뭘 찾냐면, 공급자 교육 안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의 제자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공급자 교육한다는 건 이 사람을 그 경험을 하도록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2019년도에 내가 억대 연봉 어떻게 만드는지 그 심리와 그 알고리즘을 최대한 이 사람한테 그걸 넣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과 속도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파괴하면서 어때요? 끄집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맞추는데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느 만큼 다양하게 이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따박따박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줄 수 있냐. 음, 거기에 통찰이 필요한데 통찰이라고 하는 건 교육자가 교육만 해가지고 통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자가 투자자도 돼야 돼요. 교육자가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교육자가 해야 되는 건 자기의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자기의 삶도 좋아야 돼요. 배우자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하지?
업이라고 하는 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다각화를 시켜야 돼요. 예. 한 가지만 알아서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찾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소비자에서 공급자 이걸 찾아가지고 땡 지금 찾았다 포인트가 아니라 이 외에 디테일하게 찾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내가 왜 찾냐면 내가 왜 그거를 찾는 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겁나요. 할 일이 진짜 많네. 할 일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찾는 사람은요, 그게 인생의 재미예요. 그 외에는 그보다 더 재밌는 거를 갖출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찾는 그 자체가 왜 재밌냐면 찾으면 나한테 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찾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찾는 것도 동리의 힘이 적용돼요. 내가 과거에 2014년도에 찾았을 때랑 2024년도에 찾았을 때 무려 10년 뒤인데 찾는 그 레벨이 달라지고 찾는 카테고리가 달라져요. 왜? 음, 앞에서 찾았던 것들 어때? 안 되고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남은 게 얼마 없어요. 세상에 알려진 남은 게 얼마 없어요. 제가 2014년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아는 거, 소수만 아는 거를 저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음, 2025년이잖아요. 네. 2025년 들어오니까 내가 소수만 알았던 거를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유튜브가 돼가지고 알았던 사람들이 그냥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소수만 알았던 거. 예. 그리고 더 소수만 아는 것 또한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보면 사실은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면 어때? 효과가 없잖아요. 왜? 나도 아는 거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아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내가 경험을 가지고 이 표현을 하는 거랑 내가 그냥 이론으로 알아가지고 이 표현을 하는 거랑 이게 헷갈려요. 예.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나도 저걸 아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는 건 더 깊이가 있는데 그 안다와 안다가 같지 않거든요, 사실. 네. 사람들은 어때? 자기도 이론적으로는 이거 안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 사람 그 경험 없고 그 돈을 못 벌어봤어. 근데 말로만 떠들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말로만 떠들잖아요. 근데 말로만 떠들기 때문에 어때?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끼리끼리인 줄 알아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봉리의 힘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거를 알고 그리고 이걸 경험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차별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찾는 거에 있어서 디테일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 그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뭐라고 하지?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하면 어떻게 일반 교육자들이 투자까지 못 와요. 예. 왜? 봐봐요. 책을 우리 읽더라도 책을 인문학적인 거, 뭐 과학적인 거로 가기도 어려워요. 그냥 뭐 자기 개발이면 자기 개발 쪽에 뭐 보통 치우치거든요. 근데 책을 넘나드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지금 다각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책만 넘나들면 안 돼요. 돈도 벌면서 넘나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책 안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우리가 투자책을 읽으면 투자 안에서도 내가 수업료를 내고 내가 배우고 투자 안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실수도 해봐야 되고. 나는 나의 사업에서만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젠 투자에서도 실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는 것들이 넘나드는데 찾았기 때문에 봐봐요. 투자라는 카테고리 덩어리도 찾았지만 또 더 찾았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얘랑 어때요? 통합하고 그 디테일과 디테일을 계속 찾아가는데 이게 봉리의 힘으로 적용되다 보면요. 재밌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예. 왜? 찾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너무 이제 범위가 큰 거예요. 근데 찾는 거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큰 덩어리를 찾아야 되고요. 봐봐요. 원래는 사업하고 투자는 달라요. 영업하고 사업도 다른데 사업하고 투자는 달라요.
투자는 금융 쪽이에요. 금융. 예. 뭐 채권, 주식,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전략적으로 뭐 다양한 어떤 주식 하면은 뭐 기업들이 있고, 예? 뭐 채권 하면 뭐 국채도 있고 뭐 회사채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금융에 관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만 하다 보면 굳이 몇 퍼센트 평균 뭐 기업들이 이득을 내는 게 뭐 몇 퍼센트인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이 없어요. 왜? 다른 기업들보다 내 사업에 집중하기 때문에. 봐봐요. 내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디테일에 집중해야 돼요. 저처럼. 제 과거 15년처럼. 근데 디테일을 찾았어. 왜? 찾았기 때문에 내 사업에 대한 뿌리가 깊은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 깊은 땅 속이 어때? 뿌리가 얇게 어때요? 되게 깊게 연결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테일이에요. 내 사업을 하면 디테일인데 디테일을 하다 보면 숲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또. 왜? 디테일을 하다 보면 내 사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뭘 못 본다? 내가 벌었던 돈을 다른 거인한테 투자해가지고 다른 거인 어깨에 타가지고 이 주식을 어떻게 돌리고 기업에 내가 주주가 되고 이런 거를 또 놓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체 덩어리를 놓치는 거예요. 디테일을 쫓다가 전체 덩어리를 또 쫓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서 사업만 할 게 아니라 투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근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피 흘리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다라는 개념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복잡하게 들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복잡한 게 뭐냐면 복리의 힘을 어느 정도 15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정체성을 가져왔던 사람은 이게 재미가 드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음, 찾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 복잡하게 들리고 난 저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은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저와는 다른 인생 사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찾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합리화할 뿐이에요. 찾지 않아도 될 인생이 아니라 찾지 못해서 찾지 않는 거예요. 네. 피디님도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피디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복잡한 거 이거 다 피디님 찾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에 뭔가 이거를 앞에 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내는 과정에서 어때요? 잘 안 풀리니까 찾은 거예요. 그것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연결되는데 저랑 연결되다 보니까 제가 찾았던 거를 피디님한테 조금씩 어때? 피디님 맞춤형으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피디님은 이걸 찾으려고 의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찾았던 거를. 피디님은 앞에 사소한 문제를 어때요?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찾았어요. 근데 피디님이 결국에는 저랑 피디님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은 다 찾는다. 이 개념이 맞는데 다만 내가 인식했냐 못 인식했냐 그리고 저 사람은 저 찾는 걸 인정하고 저 사람이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되게 복잡하게 들리는데 어쨌든 어때? 나는 저런 삶은 못 살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합리화할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찾게 돼 있고 찾지 않으면 인간의 본능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찾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예, 진짜 궁금하면 제가 연락할 거예요. 찾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 정말 신기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찾는 게임을 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찾을 거고, 그리고 제 수강생들한테, 제 제자들한테도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 두 가지 지금 카테고리 하나는 덩어리,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시즌 2, 시즌 3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에 대한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소름이 돋는 디테일을 꾸준히 또 찾아야 되겠죠. 그 두 가지만 제대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인생이. 예. 네.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가 또 되게 중요하네요. 네. 사람들은 항상 찾기는 찾죠. 유튜브 보면서 또 그 쇼핑 보면서 내가 원하는 옷 찾고 이런 거 다 찾는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그런 어떤 기질적인 거는 똑같은데
정말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맞아요. 네. 찾는다. 네. 저도 대표님, 음, 따라서, 네. 저의 인생에서 진짜 찾아야 될 건 무엇인지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연결이 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이제 사람처럼 생겼지만, 개돼지처럼 산다는 말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좀 찾는다랑 되게 많이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거 되게 연관이 많이 있어요. 개돼지는 찾질 않죠. 개돼지는 그냥 배고프면 가서 먹고, 슬프면 울고, 예. 사람의 어떤 그거를 충분히 사용 못하고 죽는다고 할까요? 예. 말 그대로 개돼지죠.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점은 뭘까? 가만히 들어보면 동물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물론 더 안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람처럼 사는 게, 어, 그런 것 같아요. 1번은 생존이란 말이에요. 일단, 개돼지도 생존을 해야 어때요? 개돼지도 생존을 해요. 예, 우리 사람도 생존을 해야 되고. 1번은 생존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존할 거냐? 이게 이제 사람과 개돼지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개돼지도 생존하는데 사람도 생존한다. 근데 어떻게 생존해? 개돼지처럼 생존할 거면 개돼지처럼 사는 게 맞고. 왜? 사람은 개돼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왜 생존하는데 왜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비라고 하고 생각이 없으면 동물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이 없으면 그래요. 예. 찾는 사람은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뭐 사람들 키워보고 제자들 키워보면서 많은 생각을 왜 안 하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참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아, 내가 이런 사람을 왜 키웠지? 저런 사람을 키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뭔가 피해를 주는 느낌이 들고, 차라리 왜 나한테 그때는 그 지혜가 없었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근데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면요,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정말 큰 문제인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밑바닥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사실 변화가 시작인데, 밑바닥이라 인정 안 하면 주제에 넘는 자꾸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밑바닥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가족을 포함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밑바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나의 부모,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나의 삼촌, 나의 가족, 뭐 친척, 다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돌출하게 뭔가 해서 올라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하고 나랑 연결될 연결고리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연결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한 명이라도 정말 성공하면요. 그 세대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한 명이 성공하려면요. 솔직히 두 가지를 다 경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천사 같은 그 생각과 인간의 악마 같은 그 본능, 행동 이런 것들을 둘 다 경험해야 돼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자들도 같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자들 중에 천사처럼 돼서 부자가 된 사람은
정의를 내세워서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부자 됐을까를 보면 그 사람들이 정의로워서 부자 됐다기보다 때로는 비겁해서 부자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회주의자가 돼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부자들 생각보다 많아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정의로운 부자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따르는 사람도 몇 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악마의 포트폴리오보다 천사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커요. 예. 근데 대부분 부자들을 보면 악마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크죠. 그랜트 카돈 포트폴리오 보면 천사의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커요. 그거는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봐요. 그래서 계열이 딱 나눠져 있어요. 딱 연결돼 있어요. 계열이.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 안 돼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만 해도 서로 이제 반대파였어요. 정치만 보더라도. 근데 내가 두 사람을 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또 그랜 카돈이었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근데 그랜 카돈하고 트럼프도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예, 왜? 너무 갭 차이가 컸으니까. 그랜 카돈도 완전 밑바닥이 나는데 중산층의 배경이에요. 밑바닥 배경보단 중산층 배경이 또 나아요. 예. 중산층에서 시작하는 거랑 밑바닥에 시작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니까. 예. 그러면 트럼프 패밀리에서 시작하는 거랑 또 중산층에서 시작하는 또 하늘과 땅 차이일 거고. 근데 서로 연결이 안 되는데 왜 지금 다 같은 계열이 됐을까, 그 사람들이? 저는 그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언젠가는 그 사람들하고 저도 연결되는 걸 희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다면 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 야, 봐봐요. 진짜 비겁한 짓을 해서 부자가 되면 모르겠는데 비겁한 짓을 해서 부자가 못 돼요. 근데 그 인간의 속성이 그게 있기 때문에 부자들 중에서도 비겁한 짓을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밑바닥에서도 비겁한 짓을 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절대 비겁한 짓을 해서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의를 가지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정의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한계가 있어요. 정의를 가져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왜? 이 세상은 그냥 악마가 가지고 노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또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정의, 투명성 가지고도 올라올 수가 없어. 올라오는 거 한계가 있어. 그리고 악마의 어떤 심리, 어떤 그런 어떤 비겁함, 기회주의자, 막 그런 걸 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더욱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밑바닥에서 올라오려면 봐봐요. 생각해봐요. 처음에 자본을 굴려야 되는데 밑바닥에서 조금 올라왔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어때요? 섬겨야 돼. 에? 조금 올라왔다는 이유로 누군가 돈 빌려달라, 누군가 뭐 병원 가야 된대. 밑바닥 조금 올라갔다는 이유로 돈 쓸 일이 많대. 아, 또 손주를 낳대. 밑바닥 좀 올라왔던 이유로 그 돈이 어때요? 다 분산돼, 그 자본이. 처음에는 에너지와 시간과 돈이 어때요? 하나에 집중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어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중산층의 어떤 그 향수라고 할까?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존경하지도 않았고 예전에 나를 이렇게 봤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나를 막 이렇게 그런 어떤 권력과 그런 어떤 파워가 생기면요. 어느 순간 집중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밑바닥에 있을 때보다. 예. 그럼 생각해봐요. 거기서 보통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밑바닥에서 올라온 거예요? 아니에요. 봐봐.
올라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예. 그리고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데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가난의 문화. 야, 그래도 부모인데, 아, 그래도 이모인데, 아, 그래도 친구인데, 아, 그래도 동창인데, 아, 그래도 누나인데, 동생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그 체면과 그걸 어때요? 다 가져가서 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돼요? 분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지 못하는 또 사건, 사고들이 발생되고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집중이 엄청 필요하죠. 그죠? 그 집중 안에서도 전략이 엄청 필요하죠. 그게 악마스러운 전략인지, 천사스러운 전략인지, 정의로운 건지, 비겁한 건지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정의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제가 네. 15년 동안 체험한 거예요. 정의롭고, 저기 뭐야, 그, 투명하고 한다고 해서 정의롭지 않는 한 명이 딱 있고, 정의롭지 않는 그 비겁하거나 겁쟁이 한 명 있잖아요. 그 무리에, 그 그룹에 엄청난 타격을 입혀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 어때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룹이 금방 깨지고 그런 회사가 금방 무너져요. 그러려면 리더가 얼마나 그 적정하게 다각화에 대한 믹스를 해서 그 밑바닥에서 올라와야 돼요. 밑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건 진짜 거의 지옥에서 올라오는데 지옥에서 올라오는 게 쉽냐고요. 지옥에 그렇게 숱한 사람이 많은데. 근데 내 한 명이 올라오는 게 쉽냐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이 과소평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까지 진단 내리고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찾으면 어때요? 더욱더 어때요? 소중하게 나의 자본과 시간과 이런 것들 다루겠죠. 예. 돈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쓰기 전에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조금 쉬는 피 흘리기를 또 하는 것도 수용을 하고 예, 이런 게 다 뭐다? 개돼지처럼 안 사는 거, 찾는 거. 사람과 개돼지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개돼지로 살 수가 없어요. 예. 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도. 이거 누구한테서 들어요? 네. 네. 사람과 개돼지의 차이점. 일단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집중하고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좀 깨닫고 가야 되는 그 전략.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표님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 지난 인터뷰 때 대표님께서 순수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음, 본인이 되게 순수함이 있다고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순수함을 또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교육 문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때 이 순수함은 어떤 거 말하시는지 좋은 사람? 아니면 착한 사람? 여기에서의 순수함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순수하다고 했어요? 네, 순수함이 있다고 하셨어요. 순수한 사람들은요, 이게, 어, 머리를 굴려서 나와야 되는데, 어,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맞는 거를 그대로 필터링 하지 않고 표현하는 스타일이에요. 순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순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거는 오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한국 정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앉을 때는 이렇게 앉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룰의 어떤 이런 율법이라든가 룰에 이제 자기를 계속 국한돼 가지고 채워 넣다 보면요. 그 조언과 그 생각과 그 룰을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계속 지키다 보면요. 순수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설프게 착한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설프게 착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이 룰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얘를 욕할 수가 없어요. 다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오죽하겠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다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묻고 싶은 얘기도 못 묻고 꿀떡하고 뭐 가만히 있잖아요. 예. 묻고 싶은 거는 물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 앞에 앉으면 예의 갖춰가지고 이렇게 앉아야 될까요? 아니면 때로는 묻고 싶은 걸 물어봐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되게 돈 많이 버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약간 몸이 좀 아파요. 그러면 순수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몸이 이렇게 아픈, 이게 건강과 돈에 대한 밸런스를 왜 못 지키고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 정서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예. 아픈 거를 어때요? 건드려가지고 어때요? 그러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눈에는 아픈데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아픈 걸 왜 제대로 내 의사를 못 찾았는지 아니면 돈을 벌려면 원래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애들은 그거 물어봐요. 근데 제가 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수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순수성하고 이게 투명성이 좀 비슷하게 들리는데 순수한 거는 때로는 무식하면 순수해져요. 무식하고 모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때 순수하단 말이에요. 근데 투명한 거는요, 나이 들어서 그 투명성을 밝히고 투명해지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예, 왜? 아, 이럴 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표현.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투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투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뢰가 빨리 안 생겨요. 예. 투명한 사람들의 장점이자 어떻게 보면 무기라고 할까요? 신뢰가 빨리 생겨요. 왜냐면 투명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예의가 없다, 선을 넘는다, 이딴 거는 필요 없어요. 이 사람 딱 봤는데 딱 봐도 돈을 못 벌게 생겼고 하는 행위와 물어본 질문마저 다 어때요? 이 사람이 정말 병신이라는 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투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신은 병신이에요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병신이고 당신보다 더 병신 사람도 있겠지만 당신이 이 정도 수준이면 레벨 몇 급의 병신이라고 하는 걸 투명히 다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대부분 어때요? 해요. 그러니까 겉도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언젠가 잘 될 겁니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딱 봐도 절대 잘하게 못생겼고 잘할 수가 없었거든요. 인생은 40대, 50대, 60대로 가도 네 인생은 앞으로 더 힘들고 나가 보이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부자 될 수 있어요? 술 마시면서 구호우 외치면 부자 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부자가 나왔을 거예요. 왜? 대한민국만큼 술 문화에서 그렇게 먹고 죽자 하는 그런 문화가 다른 나라에 이 정도 레벨인 나라는 없을 거예요. 술 문화가 엄청 세잖아요, 대한민국.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정도까지 이제 푸시를 하고 사실 1대1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음,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어떤 투명하게 너의 문제를 정말 어, 다른 걸 안 썼고 정말 네 문제를 정확하게 이것이 네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그 순수하면서 나왔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늘 저는 말씀 또, 그거를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소비자 교육은요, 그 사람하고 내가 감정이 최대한 안 상하는 그 감정에 집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공급자 교육은요,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의도된 목적과 그 의도된 이성에, 위대한 이성에 집중한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집중하는 게 달라요. 소비자 교육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공급자 교육은 무조건 이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 둘이 서로 만난 거, 피디님하고 저랑 만난 건 연애하자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맞죠? 피디님이 혹시 뭐 힐링되는 어떤 그런 나를 어떻게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막 스님처럼 그런 어떤 Q&A를 원해서 저랑 만난 거 아니죠? 네. 그게 뭐냐면 1번은 세팅 값이 서로 만난 목적에 대해서 명확성을 딱 갖추고 사람은 이거 말을 해도 이튿날이면 또 까먹어요. 감정이 24시간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근데 공급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성을 24시간 붙잡아요. 감정이 들어오고 감정을 어때요? 이성에 이용을 해요. 감정한테 이성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묻히는 게 아니라 이성에서 감정을 이용을 해요. 예. 그래서 황미화 PD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으로 드러난 수많은 그 잘못된 결정들이 목적 의식과 그 이성이 없이 살았던 사는 대로 생각하고 그 받았던 배웠던 그 쓸데없는 것들을 제 입장에서는 세팅을 다시 세팅해 가지고 어때요?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 의사결정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 말이 아니라 수많은 이성가들, 이 위대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 걸로 어때요? 그 사람의 글, 그 사람의 메시지, 그 사람의 어떤 그 했던 행동, 스토리를 가지고 어때요? PD님이 한 명한테 어때요? 막 넣어서 어때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때요? 집어넣는 거잖아요. 완전 사람을 재개조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네. 그게 뭘 의미하냐면 감정한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이성을 어때요? 붙잡고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 음, 감정이 드는데 어때요?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이성한테 딱 붙잡고 제가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아, 이 사람이 누군가한테 설득할 때 어떻게 설득하는 그 과정을 제가 피디님한테 했던 거를 피디님 누군가한테 나중에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왜냐면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명확성이에요. 우리가 만난 건 절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결정해 주잖아요. 경제라고 경제. 그죠? 그럼 음, 경제면 숫자를 우리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돈이라는 숫자 채우기 위해서는 행동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행동이라는 숫자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제가 원하는 이런 위대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의 숫자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의 숫자가 어때요? 화요일마다, 일대일 코칭마다 저희 유튜브 쇼츠 뭐 이런 다양한 이 퀸즈 대학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의 숫자가 차오지 않아요? 그게 봉리의 힘까지 적용되다 보면 행동의 숫자가 채웠을 때 어때? 기존에 본인이 행동했던 거랑 이게 어때요? 계속 비교되면서 어때? 갈등되면서 내가 살아왔던 걸 갈등되면서 어때요? 계속 그 감정이 싸우는 거예요. 감정하고 이성. 근데 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마다 실수했던 거, 그때마다 잘했던 것들을 피드백을 제대로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이끌어가요? 공급자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진짜 멍청하면 그 멍청한 거를 인정하는 게 감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감정 뒤에 뭐가 없으면 인정하는 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감정 뒤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상을 따르면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피디님하고 저하고 배경이 같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라고 하는 거를 저는 증명시켰고 퀸즈 대학에서 다 증거가 있어요. 네. 그럼 생각해봐요. 나란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게 과연 그냥 외국 호주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살아서 내가 이렇게 과연 됐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는 건 어때요? 한국이에요. 그죠? 한국에서 지금 2013년도 왔으니까 지금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내가 이걸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럼 한국에서 이걸 했으면 뭐예요? 한국의 시장에서 어떻게 저 사람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이 모두 다 있으니까 다만 내가 저걸 따르기까지는 어때요? 우리의 힘.
어느 정도 저 사람이 가질 만한 어떤 그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그 시간 후다닥 없이 저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아직 그러려면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극적 이성보다는 지극적인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네. 했다 하면 그리고 그걸 가장 빨리 만드는 게 내가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알아차리는데 이걸 말을 해서 지금처럼 말을 해가지고 유튜브 누군가 이걸 보고 있는데 절대 안 변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티카타카 티카타카 하는데 상대방이 어때요? 진짜 괴롭힘 당한다는 느낌 받을 정도로 불편한 어떤 그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왜? 그게 속도거든요. 빨리 그 멍청한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만 해도 남은 것 이성밖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 멍청함의 감정을 내가 아주 조근조근 상식적으로 박살을 내잖아요. 남는 건 위대한 이성밖에 안 남아요. 그것밖에 기억, 리멤버십,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사는 세상은 거기에 맞는 세상을 선택해 가면서 사람도 그렇고 의사결정할 때 돈 쓸 때도 거기에 의해서 선택해 가면서 쓰는 거예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어, 그 감정을 계속해서 없어지게 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그게 없어지면 이성이 남는다고 했던 그 말이 좀 공감이 가는 게, 그 1대1 코칭을 받을 때, 이렇게 푸시를 되게 세게 하시고, 말도 되게 세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진짜 그게 너무 상처가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 대표님께서 저 얘기를 왜 저렇게 세게, 왜 저렇게 지금 이 순간 저렇게 하실까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그때 제가 그래도 이성을 찾았었구나. 그 생각이 좀 오늘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